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자, 오늘은 특별 예산 감시위원 100분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기 보이세요? 보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특별 예산 감시위원 100분을 이렇게 모신 이유 두 분은 알고 계시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 내가 네. 타 방송에서만 봤지 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여기 이 스튜디오가 이 장치가 되는군요. 이게 저도 굉장히 놀래가지고. 네. 자, 함께 해주신 두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 MBC의 집착남, 팩트에 대한 집착이 강한 집착남. 팩트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도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또 대구 MBC의 현실에 대한 프로 불편러. 취재 대상에게는 불편하게 하고 대신 시청자에게는 편안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자. 윤영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부터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가 2021년부터는 그 영역을 대구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매 눈으로 우리가 매주 지켜보고 있는데요. 빅벙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용 장려금으로 유흥업소 가셨죠? 냄새. 저거 때문에 그래요? 시내버스 준공영제입니다. 백회를 이어오는 동안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봤는데 나날이 계산 능력이 늘고 있는 우리 제작진들이 하나하나 더 해봤습니다. 빅벙커가 100회 동안 추적해온 예산액이 무려 314조 4,759억 7,889만 5,176원. 네. 와. 어마어마하죠, 그죠? 네. 네. 지금까지 다뤄왔던 예산들 뭐 거의 다 그래도 얘기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100회를 맞이한 감회가 어떠세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출연할 때 방송에 나간 데서 처음 사입었던 옷입니다. 그쵸? 100회 동안에 네. 너무나 많은 예산을, 착한 예산, 나쁜 예산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옷이 안 맞습니다. 예산을 먹어갖고. 아니, 만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요? 옷이 줄은 건 아닐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대로신데.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저 우지영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빅벙커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눈부셨던 것 같아요. 도깨비 드라마에 나온 네, 처음 같이 한 그 정창수 소장님도 네네. 네,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잘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자, 빅벙커의 가장 중요한 패널, 늘 응원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빅벙커 그동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고요. 네네. 그 100회를 달려오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좀 말씀을 해보면 네. 그때 방송 중에 남구에 처음으로 유치되는 트램의 예산을 점검한 게 있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 예산 문제로 방송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예산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근데 빅벙커를 보면서 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의 횡령, 뭐 후원 강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 아동 주거와 관련한 예산이 네네네. 전무하다. 그래서 예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예산 문제가 일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깝고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을 빅벙커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예산들을 어떻게 좀 다뤄주기를 바라시나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현수막들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뭔지, 뭐 그리고 왜 예산을 남기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겨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추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었고, 뭐 2030 엑스포 현수막들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홍보 예산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받아 적고 있네요. 저도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거. 네, 저희 한 줄평. 네, 한 줄평 한 그거를 줄평. 해보면 모범 납세자 교육에 빅벙커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참 그 최고의 그 상상 이상의 시청자분이세요. 찬사다.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볼게요.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아유.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빅벙커는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자, 빅벙커가 100회를 맞이한 만큼 우리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오늘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의 예산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2조 2,327억 3,763만 원입니다. 오늘은 저도 특별히 예산 힌트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인천재능대학교 구사회체육과 현 스포츠레저학과 91학번 배칠수입니다. 자, 다음 오지영 박사. 인구 절벽이 가져온 위기. 한때는 상아탑이었지만 지금은 아수라장. 대학가에 내려진 동시다발적인 어떤 한파주의보.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은 지역의 백년지 대계와 같다. 자, 오늘의 예산 2조 2,327억 3,763만 원의 정체는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드립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한 3분 시간인데요. 저기요. 저희 MBC 빅벙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저희가 지역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있거든요. 지역 대학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선진국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 10년 후에는 이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이런 걱정. 취업률을 2023년까지 평균 약 7.7%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방장이 계속 위기고 더 상황은 악화되잖아요.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죠. 국립대, 사립대 할 것이 없습니다. 지방대는 지금 현재. 저 좀 같이 먹어도 돼요? 네네, 고맙습니다. 일단 밥을 먹읍시다. 제가 먹습니다. 지방대학은 아마 10년 내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네, 오늘의 예산 2조 2,327억 3,760만 원은 2019년에 정부와 지자체가 부산의 27개 대학, 대구의 26개 대학, 총 53개 대학에 지원한 대학 재정 지원금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대학의 예산을 3부에 걸쳐서 심층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할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동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지역대학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대학 관계자를 만나 보니까 정말 절벽에 서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빅벙커가 입체적으로 분석뿐만 아니라 예측까지 해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2021학년도 대학 결과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대학 출신인데요. 부산의 15개 4년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2.21대 1이었습니다. 정시를 3번에 걸쳐 지원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사실상 미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정원을 100% 채운 학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이 3년 뒤 2024년이면은 현재 대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신입생이 10만 명 이상 적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죠. 앞서 우리 저 화면에서 봤던 게 87년도 뉴스예요. 그때 얘기를 나왔을 만 하더라도 어느 누가 그것을 좀 눈여겨보았겠습니까? 그러나 보다라고 했는데 현실로 좀 다가온 그런 문제인데. 실제로 87년도부터 인구 감소 예측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벚꽃엔딩이라는 단어가 캠퍼스에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그 위기감이 더 큰 위기를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만큼은 우리가 편파 방송이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지역을 한번 편파가 아닙니다. 지역 이거는. 사랑 방송을 한번 수도권에 몰리는 게 편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역 균형 방송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 균형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근거 없이 준비하지 않죠?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미래 10년 위기 예측 분석, 지방대 키워드 빅데이터 여론 분석, 부산, 대구 수험생 학부모, 지역대학생 917명 대상 지역대학에 대한 설문조사, 10년치 대학 국고보조금 분석, 부산, 대구 지역 26개 대학 현장 취재,
지역대학 교수, 학생, 전문가 164명 대면 인터뷰까지 진행을 해서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역시 빅벙커입니다. 네, 제가 갔다 온 건 아니었습니다. 네. 자, 빅벙커의 모든 제작 노하우를 이번 회에 한번 갈아 넣어봤습니다. 2조 2,327억 3,763만 원. 이게 부산, 대구가 한 해에 받은 돈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2019년에 부산과 대구 지역에 총 53개교를 지원을 했어요. 대학은 등록금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그리고 각 지자체, 그러니까 부산시, 대구시의 지원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지역대학에 어떤 돈을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학생들을 위한 국가 장학금과 국공립대학의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국 334개 대학에 지원을 합니다. 12조 1,497억 원 정도고요. 한 18%. 그러니까 2조 2,091억 정도를 부산과 대구 대학에 지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수도권의 대학이 가령 지원금도 더 많이 받아가게 되고 학생들도 글로 몰리게 되고 한다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지역의 대학들은 저절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그런 건데 네.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출발점이. 예, 아마 여러분들 인서울 많이 들어보셨죠. 전국적으로 수도권 빼면 다 인서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서울대나 연고대 우리 말하는 이제 뭐 스카이 대학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런 데가 사실 그런 손가락에 드는 대학을 빼고는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을 거의 다 갔습니다. 지역에서 그렇죠. 지역의 국립대학도 그만한 그 위치가 있었어요. 지위와. 지역명이 붙어 있는 국립대학들은 그럼요. 뭐 엄청난데. 네. 그런데 최근에 와 가면서 지역의 국립대를 가느니 그냥 우리 수도권에 서울에 사립대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영 기자님, 그 수치로 보면 어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수치로도 그게 확인이 됩니다. 올해 일반대 들어간 신입생들 10명 중 4명이 수도권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2010년, 10년 전 그러니까 35% 중 안팎에서 40%가 넘은 거죠. 그 기간 동안 학생 수가 늘었느냐? 전체 학생 수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 타격이 그대로 지역대로 가는 거죠. 점점 계속 그렇게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박사님? 그래서 빅벙커에서 부산, 대구 지역 고3 수험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어요. 네, 지역대학 재학생들도 포함해서요. 지역대학 비진학 계획 이유가 뭐냐.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이유들이 열악한 취업 환경과 낮은 취업률, 그다음에 지역대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 사회적 네트워크 역량 부족 등이 그 이유로 뽑혔습니다. 자, 이대로 간다면 향후 10년이 지났을 때 대학들, 이 지역 대학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생각해보고 이것을 다뤄본 아마 방송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 빅벙커가 이 문제 국내 최초로 준비해봤습니다. 공개합니다. 지금 뭐 다 사라지는 모습 보입니다. 예. 와, 이건 뭐. 근데 이게 실제로 예측이 된 벌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련한 거거든요. 확 와닿긴 하는데 이게 참 마음이 좀 그렇네요. 네, 10년 동안의 대학의 위기를 진단해 본 것이었는데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얘기는 수도권에서 남쪽에서부터 위기가 온다는 것인데요. 빅벙커에서 예측한 결과이기는 남쪽에서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대학들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은 또 주목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군 단위. 그러니까 중소도시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광역, 시도, 대학까지 이게 위기가
이제 확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합쳐서 위기대학이 70개 정도가 되는데 절반 이상이 또 3년 이내에 위기대학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예측 모델을 보면은 2024년까지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3년 이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대학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의 가장 앞에는 중소도시의 지역대학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4년제 대학만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다가 전문대학까지 포함시키면 위기 대학은 한 2~3배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적으로 이게 좀 얘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순서대로 지역대학이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인지 또 지역대학이 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두 기자님들이 특별한 장소에 다녀오셨습니다. 보시죠. 네, 잠깐만 둘러봐도 여기 학생들의 활력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보시다시피 계단은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요. 창문에 보니까 33대 총학생회라고 적혀 있네요.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학생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폐교가 폐허가 되네요. 그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학교 접어버리면은 뭐 서로 골치 안 아프고 좋겠네. 대학교가 폐교가 되고 난 다음에 자산이 한 5만 평의 어떤 교지가 있었어요. 그 5만 평의 유치원 한 개가 지금 달랑이 있는 것들. 그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공립법인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파산이 되지 않고. 이런 데 유치원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과 교우는 사라졌지만 대학 재단은 그대로 남아있는 현실. 부산도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부산대학교는 폐교됐지만 학교 법인의 유치원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부산대학교는 부산에서는 역사가 깊은 전문대학인데요. 재학생 수가 2,6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417명으로 줄어들면서 결국 폐교 수순을 밟았는데요. 재단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학의 중심인 학생과 전 교직원들의 아픔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총장은 사죄하고 대학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라. 구성원들은 학교를 살리기를 굉장히 원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고장을 받고 나서는 많은 어려움에 힘들어했죠. 과감하게 한 200만 원 정도 그 회비를 면제해 주는 것까지도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입생을 모집할 때 실질적으로 한 70% 정도는 됐습니다. 재정 기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우려 때문에 많은 교원들이 정상화에 힘을 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육부 담당 관계자들한테는 다른 측면으로 비추어졌고 2차, 3차 얼마든지 재정 기여자로 나설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과 섭섭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 부실은 재단에서 발생했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의 몫이었는데요. 재단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위로금도 학생들 주머니 그리고 세금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학교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교비 남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퇴직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고 그 공익 재단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등록금 수익과 정부 지원금과 이런 걸로 만들어진 자산들이겠죠, 그죠? 공익법인인 재단에서 공익성을 생각하면서 그 재단을 사후 처리를 해나갔는가.
캠퍼스 한쪽에는 병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땅 일부를 팔았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 나머지 캠퍼스 전체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다시 살아날 기회를 가질 틈도 없이 하나씩 문을 닫는 데는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기준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학교가 순수 재정적 측면만 생각하고 운영을 진행해 나간다면 어떤 그 학문의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 이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봅니다. 서울 수도권이나 특히 경쟁력 있는 대학과 지방의 작은 소수의 사립대학교를 기준했을 때 오히려 지방대학을 죽이는 결과를 더 초래하기 때문에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거죠. 네. 예전에는 학생들의 활기가 가득 찼을 그런 학교의 모습인데 그 폐교가 된 현장 그 모습 직접 보시니 어떠셨어요? 네,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멈춘 도시처럼 조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15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했던 어르신분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떠날 생각을 하고 있고 밤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무서울 정도다. 예, 거의 죽은 도시처럼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상권 자체도 일단 그 앞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상권이 침체되고 있었습니다. 대구 미래대 같은 경우에는 화면으로 보시니까 무슨 뭐 두메 산골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경산에 있어요. 대구하고 지하철로 연결돼 있는 중심가에서 차로 10분도 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넓은 곳이 저렇게 뭐 방치가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고. 그러니까 폐교가 폐허가 되고 폐허가 지역 상권을 몰락시키고 지역 상권 몰락으로 해서 그 지역은 더 낙후도가 심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폐교 대학들이 늘다 보니까 폐교가 된 대학을 탐방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보는 블로거나 유튜버들도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특별 예산 감시위원 중에 한 분인 대학 탐방 블로거 김나신 학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가보겠다는 목표로 대학 탐방을 하고 있는 블로거 김나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기자들이 가봤던 그 두 학교도 가보셨나요? 아, 네, 물론 둘 다 가봤죠. 동부산 대학교는 제가 다녀왔을 때는 폐교 전이라 그냥 평범한 전문대구나 했었는데 그 후에 폐교됐다는 뉴스를 보고 좀 많이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 다녀보시니까 폐교 대학들이 그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던가요? 흔히 뉴스에서는 이제 학령 인구 감소를 폐교 대학을 연관시켜서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경영난 속에서 재단이 버티다가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폐교되는 수순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폐교된 대학이 있는데 경산에 역시 있는 아시아대학교의 경우에는 비리를 저지른 후에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감사를 앞두고 재단이 모든 기록을 불태우고 도망가면서 애꿎은 학생들 학점까지 사라져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있었군요. 학적 불태운 건 충격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지역 대학들을 직접 다 이제 돌아봤으니까 이 시점에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외부인이니까 사실 캠퍼스 전경만 보고 평가하는 거라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첫 인상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꿀리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네네. 지역 국립대학들은 특히 부지도 넓어서 시설이나 환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거의 아파트 단지 같은 기숙사도 많아서 그런 점들이 되게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부러운 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 집중화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지역의 좋은 대학들의 소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 싶습니다. 동부산 대학교처럼 다녀온 뒤에 폐교되는 대학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역 대학의 폐교 안타깝다. 또 그 내용에 대한 스스로 분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엔 학교가 폐교가 된 이유, 결국엔 돈이잖아요. 그 얘기 아까 해줬던 얘기도. 네, 대구 미래대상을 잠깐 간략하게 역사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닌 그 갈림길 2015년에 그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있었어요. 대학 구조 개혁
평가라고도 하고 1주기 평가라고도 합니다. 이때 대구 미래대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A, B, C, D, E. 영어로 2, 6등 6번째인데요. 최저 등급을 받았고 그때부터 재정 위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저 블로거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또 비리도 있었는데요. 그 대학교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신입생 충원율인데 재단이 소유한 복지 시설에 있는 거주자를 14명을 또 신입생인 것처럼 허위로 올렸다고 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에 재정 지원 제한 대학별로 선정이 되면서 결국은 폐교의 길을 밟게 됩니다. 동부산대학은 어떻습니까? 동부산대학은 2016년까지 학생들이 어떤 특성화된 과를 다니면서 일반 재정 지원을 받던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재단 이사의 교비 횡령이 확인되면서 2018년에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되고요. 2년 만인 2020년에 신입생을 받지 못한 채로 폐교를 하게 된 건데요. 비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끊기고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가운데 결국엔 폐교로 이어지는 이런 건데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가 그럼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폐교된 대학이 14개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지대학원대 1개를 제외하면요, 모두 지역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폐교된 그 부산의 동부산대학과 대구의 경북 외대, 대구 외국어대, 대구 미래대까지 14개 폐교 중에 4개가 대구와 부산 지역에 있다는 거죠. 네. 4개 대학이 모두 정부의 그 정부 재정 지원 제한 과정을 다 거쳐서 폐교가 된 상태입니다. 지역에서 학생이 줄게 되면은 또 학생도 줄지, 등록금 수입도 줄지, 지원금도 못 받게 되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대학은 제 살 깎아 먹기에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후차적으로 발생한 비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그죠? 결국은 제사를 깎아 먹어야 되니까 막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선하지 못한 방법들이 아까 얘기한 들어오는 뭐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충원한다거나.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2021년 올해. 근데 올해는 조금 달라진 게 이제 3월 달에 그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을 일반 재정 지원을 해주느냐 마느냐 그렇게 해서 9월 달에 발표를 한 거죠. 뭐 조금씩 몇 덩어리로 나누느냐, 어느 정도까지 정원 감축을 뭐 이렇게 강제했느냐, 뭐 그런 게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이 대학들을 평가를 해서 한 줄로 세우고 재정 지원을 무기로 해서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학교에 그렇다면 돈을 안 준다면 어떤 지원들을 제한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목사님? 재정 지원 제한은 유형에 따라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과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재정 지원 제한이 되면. 근데 이제 그와 달리 일반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장학금은 받을 수 있고 이제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정부 일반 재정이 끊기는 겁니다. 올해 3주기 평가를 통해서 시비가 엇갈렸던 그 대학 현장에 빅벙커가 다녀왔습니다. 저기요. 학생이 없다는 많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를 보물도 그렇고. 아마 저희가 신생 충원율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많이 부족해가지고 원래 한 50%. 저희 학년만 하면 60명 정도. 네. 이제 학년 내려갈수록 점점 이제 수가 많이 없어서 거의 2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재작년이나 작년까지만 해도 4개가 5개 있었는데 지금 간호학과랑 사회복지학과 지금 2개밖에 없는 걸로. 학교가 없어지면은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저희는 이제 졸업하면은 되는데 저희 밑에 이제 3학년, 2학년, 1학년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가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돌까봐 걱정이긴. 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국가장학금 따로 신청해서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안 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학교 생활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예체능과다 보니까 다 입시를 예체능을 하다가 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마 학원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쩌면 학원가가 저희보다 더 먼저 하는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진과 같은 경우는 올해 학년이 지금 2명 들어와 있고 뭐 그렇거든요. 없어진 과도 있고 거의 뭐 가외 학원처럼 앞에 2명 앉아있고 교수님 한 분이서 가르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학교인가 싶은 생각이 나게 들죠. 이번에 신입생들 지원수 보니까 제일 낫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러면 이렇게까지 미달된 경우는 없었나요? 거의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딱 정원 채울 정도였는데 이번 학기 되니까 더 심해졌어요. 패션 디자인과랑 뷰티과랑 따로 있었는데 그게 통합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통합될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른 고등학생들이 오려고 하면 쓸모가 없는 거죠. 필요성이 없는 거죠. 통합된 과에 온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도 배워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맨날 은행 갈 때마다 은행원이 눌러요. 왜요?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좀 비싼 거 유명해요. 460? 한 학기에 460 그 정도면 사실 쉽게 부담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등록금에 대해서 학교 시설 내에서 심지어 지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과외 받는 오히려 학원 다니는 느낌? 지금 등록금이나 이런 거 지원이 안 되고 애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폐교 위기까지 됐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커진 거죠. 시한부 저희는 현재 지금 입학하고 소송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소송에 만약에 지게 되면 그게 다시 재정지원 제한대로 되겠죠.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 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 대구와 경북 지역 일반대 4곳이 빠졌습니다. 광규형이 저길 나왔구나. 아무래도 저희 취업 쪽이 예체능이다 보니까 뭐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부족하니까 취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들 뭐 부실대학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아닌데 그냥 일반 지원 대학일 뿐인데 학교 홈페이지도 보면 올라와 있어. 문자들도 저희한테 다 일일이 한 명씩 다 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 학생들한테 피해는 없다. 학교 측에서 지원금을 더 못 받냐 그 차이다라고 설명해 주세요. 인스타에 가서? 대공간의 인스타네요. 아, 네, 아마 그거 맞을 거예요. 저희도 몰랐는데 기사랑 SNS 통해서 뭐 경북 지역, 경남 지역, 뭐 탈락 학교 이런 식으로 뜬 거예요. 그거 보고 저희 둘이 알고 이러면서 근데 뭐 그럴 것 같다. 약간 이런 애들도 있었고 야 빨리 졸업하자. 이런 애들도 있었고. 왜 회피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져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 편입하거나 이제 자퇴하는 생들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안을 제시를 하지를 않고 말도 안 해주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네, 너무 이제 대학 부수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뭐 소수점 몇 자짜리로 대학을 그 3년 동안에 국고를 지원받고 못 받고 뭐 3년 정도면은 한 70억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이제 수시 모집도 이렇게 임박했는데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표를 보면 일단 돈이 많아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교육부의 과정이나 되는 경우 학교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을 쓸 수 없이 연마사가 있는데요. 예술대학이나 지역대학들이 보면 만명이야 대학도 많거든요. 중소대학이 많기 때문에 이 대학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작대를 된다는 거. 그리고 본인형 평가는 정말 돈 없으면 안 되거든요. 10년 후에는 이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 이런 걱정?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취업에도 좀 뭐 영향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죠. 불시자를 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학교마다 상황이 근데 일단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대학들의 3주기 평가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대학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아시게 되셨잖아요. 대학이 그만큼 느끼는 부담도 큽니다. 평가에 대해서 평가 전에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비상사태에 돌입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평가 관련 대학 직원들이 뭐 오늘 출근해서 내일 모레 퇴근한다. 오늘 출근해서 뭐 한 달 뒤에 퇴근한다 할 정도로 정말 대학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평가 결과는요. 내년부터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적용받는 학교는 4년제 9곳, 전문대 9곳인데요. 전문대 중 한 곳은 소송 중이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쭉 이때까지 보신 것처럼요. 재정 지원 제한에 대한 대학 중 대다수가 지역 대학이라는 걸 많이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지역 대학이 학생 충원이 하락된 거, 그 다음에 10년 이상 등록금 이거는 뭐 다 똑같겠지만 동결돼 있는 거, 이런 재정난이 어려워지고 써야 될 돈이 학생한테 다 못 가고 학교로 가지만 학교 유지 자체에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폐교로 가는 하나의 수순에 직면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인 것. 이렇게 제한이 됐다가 다음에 뭐 풀렸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이 학교를 지원을 할 때 마음의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의치 않아서 이건 뭔가 구조적으로 좀 대대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재정 지원 제한 이 부분을 통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 역량 평가를 통해 또 한 번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리게 되는데 이때 탈락된 대학들은 어떤 거예요? 네, 그 일반 재정 지원 말씀이신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일반대가 48억 정도, 전문대가 37억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이 돈이 없다고 해서 학교가 뭐 당장 망할 정도는 아닌 거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또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른 학교는 다 받는 일반 재정 지원을 너네 학교는 왜 못 받는 거니? 부실대학 아니니? 이런 낙인이 찍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학교를 떠나가려고 하고 신입생들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고 배제된 학교들은 굉장히 이제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이제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현장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이 처해진 상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같은 기준에서 평가한다는 건 지역 대학으로서 굉장히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1주기 때는 모든 대학을 평행선상에 올려놓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역 대학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다만 3주기 때는 권역별로 이렇게 실시를 하긴 했는데요. 수도권과 대경 강원권, 부울 경남권, 충청권 그리고 호남 제주권으로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에서 따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인하대나 성신여대 같은 대학도 일반 재정 지원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인하대 학생들은 학교 점퍼를 걸어놓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역 대학의 불리함이 좀 반영된 그런 결과라서 권역별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환영할 일인데 그래서 우리 지역 대학들이 살림살이가 그럼 좀 나아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권역별 평가를 하더라도 신입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같은 지역 대학의 불리한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 대학에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제안을 받더라도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재정 능력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기를 하면은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많이 갖춰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의 그 모 대학은 학교가 그 갖고 있는 그 묘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기부를 많이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묘역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재정을 충당하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교육지책을 그럼요. 예. 이게 마치 저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 드라마를 보면은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뭐 탈락하게 되면 뭐 수순에 따라 이렇게 바로 시한부예요. 이게. 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 지역 대학의 생사를 이제 쥐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자, 빅벙커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정부가 우리 지역 대학에 준 지원액을 좀 집계를 해봤습니다. hu 박사님 얘기해 주시죠. 네, 10년치를 이걸 분석 조사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부산시와 대구시 53개 대학에 대한 그 정부 지원금 금액이요.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위권에는 일반 재정 지원, 미선정 대학과 이제 재정 지원 제한 대학들이 대거 포진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화면에서 본 일반 재정 지원, 미선정 대학들도 39위권 밖에 위치한 이제 학교들이 많았는데요. 하위권 대학 중에서는 이미 이전에 일반 재정 지원에서 떨어졌던 학교가 올해 다시 떨어진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 떨어지고 나면 계속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정 지원과 일반 재정 배제라는 그런 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부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황해상살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죽이는 거. 네.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재정 지원금의 지역 대학의 경우 의존하는 게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한 번 출연하고 두 번째 정확하게 출연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마음이 좀 아주 많이 불편하네요. 자, 대학의 위기 왜 어떻게 지역이 먼저일까? 입으로 이어집니다. 중앙정부가 10년 동안 부산, 대구 지역 대학에 지원한 예산을 그거를 진짜 하나 꼼꼼히 돈줄을 정부가 쥐고 있다. 지역 대학이 재정 지원이라는 덫에 걸린 게 아닌가. 이 보이지 않는 차별이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 대학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